한옥순 씨, 솔직히 우리 아버님 재산 때문 아니에요? 거울 좀 보세요. 우리 시아버님과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분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만 떠나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순입니다. 올해 65세, 서울 우이동에서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32년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밥 차리고 시댁 농사일 도우며 아이 키우고 남편 사업에 제 살림까지 다 털어넣었어요. 그런데 53살의 남편이 젊은 여자와 떠나버렸습니다. 당신이랑 살면 숨이 막혀. 이제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32년을 함께 살며 아들까지 낳아준 아내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이혼 후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남편 명에, 통장도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청소, 낮 설거지, 저녁 파출부. 하루 3곳씩 일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원룸 월세 내고 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보자 다짐했어요. 55살에 겨우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청소일로 쌓은 직장 신용으로 대출받아서요. 지금도 매달 8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월세 70만 원에 새벽 4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저처럼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진솔한 사연들을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어요. 아들은 1년에 서너 번 의무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예요. 명절에 10만 원 정도 용돈 주고 가는데 그거나마 며느리 눈치 보면서 줍니다. 손자 둘이 할머니 얼굴이라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똑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가게 열고 손님 받고 정리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어요.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게 됐어요.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아, 무릎이 또 아프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싶어서요. 거울 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고 가슴이 허전해서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2년 전 저에게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건 2년 전 가을,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시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 큰 남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요즘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분이 제 팔을 부축해 근처 벤치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봐온 사람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물 좀 드세요.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생수를 건네주시면서 말이에요. 한 모금 마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낯선 분인데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사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요. 그러자 그분이 잠깐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이해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가시다가 또 쓰러지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런 상태로 혼자 가시다가 큰일 납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챙기는 것처럼요. 결국 그분이 택시까지 불러주시고 택시비까지 내주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태석이라고 합니다. 김태석이요. 저는 한옥순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그분 생각이 자꾸 났어요. 요즘 사람들은 남 일에 관심도 없는데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특히 제 손을 잡고 부축해 주실 때 그 따뜻한 온기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석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우이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인 67세셨죠. 그런데 사흘 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었어요. 태석 씨,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 근처에 살거든요. 반찬 좀 사려고 왔는데 여기서 하시는 줄 몰랐네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이 김치랑 나물 몇 가지를 사가시면서 말했어요. 혼자 사니까 이런 반찬 해먹기가 힘들어서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누군가 제가 만든 음식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날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녁 무렵에 오셔서 반찬 조금씩 사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바쁘셨어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되나 봐요. 어려운 시대라. 그래도 어쩌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대단하세요.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고 다른 손님들은 빨리 사고 가시는데 태석 씨는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착각일지 모르지만 마치 제가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석 씨가 옥순 씨라고 부르실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더 이상한 건 태석 씨가 오시는 시간이 되면 괜히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머리는 괜찮나, 옷은 너무 낡았나 걱정하면서요. 결혼 32년 동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석 씨가 큰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서 기른 야채들이에요. 텃밭이 있거든요. 상추, 깻잎, 고추,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싱싱하고 흙이 아직 묻어있는 걸 보니 아침에 막 딴 것 같았어요.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아요? 그냥 드세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열려서요. 그래도 옥순 씨가 안 받으시면 다 버려야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져가서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기르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밤에 그 야채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던지. 아니,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그랬나 봐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가져다 준 거잖아요. 결혼 생활 32년 동안도 남편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태석 씨는 제가 혼자 사는 걸 안쓰러워하시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태석 씨가 오시길래 어제 야채로 만든 반찬을 조금 싸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주신 야채로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에요. 힘드신데 뭐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저도 그냥 주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요. 태석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뭔가 기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만든 음식을 받는 게 행복한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태석 씨가 야채를 가져다 주시면 저는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서
조금씩 드리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마음이 뭉클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잠겼는데 태석 씨가 그걸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감기 드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조금요. 괜찮아요. 혼자 사시면서 아프면 정말 서럽죠. 그 말에 왜 그렇게 코끝이 찡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예요. 혼자 아플 때가 가장 외로운데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니. 다음 날 태석 씨가 보온병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닭죽 끓였어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직접 끓이셨어요? 드세요. 혼자 끓여 먹기 어렵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제가 아픈 걸 걱정해주고 직접 음식까지 해서 가져다 주다니.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 죽을 먹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태석 씨가 우산을 들고 오셨는데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비 맞고 오셨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감기 걸리면 고생하세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태석 씨랑 긴 대화를 했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 살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아들이 있긴 한데 각자 바쁘니까요. 태석 씨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 힘듦을 이해해 주지 않았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직접적이면서도 따뜻한 질문이었어요. 가끔요. 저도 그래요. 태석 씨도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깊은 이해 같은 것 말이에요. 비가 그치고 나서 헤어질 때 태석 씨가 말했어요. 옥순 씨,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해본 것 같다고. 그것도 제 나이 또래의 남자분과. 이상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게 태석 씨가 오시는 시간이 되면 괜히 설레더라고요. 뭔가 기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가끔 립밤도 바르게 되고 평소보다 깔끔한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너무 늙었나 걱정도 하고요. 이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태석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 걱정해주는 눈빛, 세심한 배려들이요. 어떤 날은 태석 씨가 안 오시면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잊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건지.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던 어느 날 태석 씨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진지하더라고요. 옥순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옥순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날 태석 씨가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옥순 씨를 정말 좋아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진심이에요. 태석 씨, 옥순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 한번 사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65세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이야.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될지? 옥순 씨만 같은 마음이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함께 의지하고 지내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연인이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뒤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태석 씨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제가 저녁 준비했거든요. 어디서요? 제 집에서요. 한번 와보세요. 태석 씨 집은 우이동 419 탑 주변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생각보다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도 있고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좋은 집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이제 옥순 씨가 있으니까 집다운 집이 된 것 같아요. 태석 씨가 직접 준비한 저녁상이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고 와인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옥순 씨 생각하면서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데 정말 평온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뭔가 깊은 만족감이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옥순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마음도 든든하고 모든 게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태석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뭔가 설레게 하더라고요. 65세에 이런 떨림을 느낄 수 있다니.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태석 씨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이래도 괜찮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 씨 품에 안기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67세 남자의 품이 이렇게 든든하고 따뜻할 줄 몰랐어요. 마치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옥순 씨.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자 태석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65세에 이런 떨림을 느낄 수 있다니.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니.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한 감정이었어요. 옥순 씨 정말 소중해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날 밤 처음으로 태석 씨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어요. 남편 외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충만함을 내 인생에서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이야. 몸도 마음도 모든 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태석 씨가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옥순 씨랑 함께 먹고 싶었어요.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태석 씨가 말했어요. 옥순 씨, 우리 이제 진짜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요? 네. 각자 따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고, 옥순 씨도 그 좁은 방에서 힘들고.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옥순 씨 가게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집만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부부처럼요. 생각해보니 월세 70만 원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태석 씨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주말에 이사를 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고 태석 씨가 모든 걸 도와주셔서 금방 이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제 옷들을 태석 씨 옷장에 나란히 걸어 놓으니까 정말 부부 같더라고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석 씨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옆에 계시고 이런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태석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무릎 아프다고 하면 마사지해 주시고
어깨 결린다고 하면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옥순 씨가 편하면 저도 기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는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태석 씨가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옥순 씨, 등 밀어드릴까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등을 밀어주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뭔가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고요. 저도 태석 씨 등 밀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서로 돌봐주면서 몸도 마음도 더 가까워졌어요. 이런 깊은 친밀감을 서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함께 있었어요. 태석 씨가 텃밭일 하실 때는 저도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제가 가게 일할 때는 태석 씨가 와서 손님 응대를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신혼부부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어요. 밤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옥순 씨, 여행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여행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좋은 데 데려다 드릴게요. 함께 추억 만들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태석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등을 맞대고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깊이 안겨서 서로를 느끼며 잠들기도 하고. 옥순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태석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태석 씨가 저를 꼭 안아주시곤 했어요. 믿음직한 남자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작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태석 씨,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가족이요? 아들분 말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태석 씨가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시간 되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복잡해요. 왜요? 며느리가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석 씨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조금씩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떤 남자분이 자주 오시네요. 단골 김 여사가 말했어요. 네, 아는 분이에요.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사기도 많거든요. 그런 말들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니. 태석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옥순 씨, 다음 주가 추석이라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소개도 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태석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추석이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태석 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태석 씨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 현우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추석인데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태석 씨 아들 현우 씨와 며느리 수진 씨, 그리고 손자 둘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수진 씨는 명품 핸드백에 세련된 옷차림이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인사하시는데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옥순 씨,
제 아들 현우하고 며느리 수진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악수하면서 은근히 제 손을 훑어보더라고요. 거친 손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준비하는데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와, 집이 정말 좋네요. 역시 아버님. 그러면서 거실을 둘러보며 가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제가 차를 따라드리려 하니까 수진 씨가 말했어요. 아,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죠. 겉으로는 예의 바른데 은근히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손자 지훈이가 물어보니까 태석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분이야. 여자친구예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재빨리 말했어요. 지훈아, 어른들께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 사이 현우 씨가 태석 씨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고 수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순 씨, 혹시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뭔가 속내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옥순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반찬 가게 해요. 아, 반찬 가게. 그 순간 수진 씨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대단하세요. 혼자 사업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조그만 가게예요. 그럼 여기서는 언제부터 지내시는 거예요?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크고 좋은 집에서. 그 말투에서 뭔가 비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베란다에서 대화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뭘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냐?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건 이해합니다만. 현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 씨와 태석 씨가 베란다에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태석 씨 표정이 좋지 않았고 현우 씨도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네. 아이들 때문에 다음에 다시 뵐게요. 수진 씨가 저에게 와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옥순 씨,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어요. 저도요.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태석 씨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태석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요. 현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요? 주변에 눈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나 봐요.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된다고.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태석 씨한테 피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태석 씨도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진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옥순 씨. 수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님 드실 반찬 좀 사러 왔어요. 김치와 나물며 가지를 고르면서 말했어요. 어제는 정말 반가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가요? 옥순 씨는 아버님과 어떤 관계세요?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냥 함께 지내는 사이예요. 아, 그런 사이. 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는 좀 남의 눈도 있고. 이런 식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님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신경 쓰이고. 저희는 옥순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많아서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계산을 마치면서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옥순 씨도 아버님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동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즘 자주 오시는 남자분은 사귀는 분이에요. 단골 김 여사가 말했어요. 네, 좀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태석 씨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태석 씨, 수진 씨가 오늘 가게에 왔었어요. 수진이가? 네. 근데 좀 걱정스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석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저희 관계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던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감히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태석 씨가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어요. 수진 씨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의 본격적인 무시와 교묘한 막말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 수진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옥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쇼핑 가실래요? 쇼핑이요. 아버님께 선물도 하나 사드리고 옥순 씨 옷도 몇 벌 사드리고 싶어서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수진 씨와 친해지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함께 갈까요? 고마워요. 강남 현대 백화점 찾아오실 수 있어요? 거기가 좋은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하니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옥순 씨, 오늘은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골라보세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에이, 사양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제가 챙겨드려야죠. 옷가게를 몇 군데 돌아보는데 수진이가 고르는 옷들은 모두 비싼 옷들이었고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건 어떠세요? 옥순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가격표를 보니 제가 한 달 벌어도 사기 어려운 옷이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께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거슬렸어요. 마치 제가 태석 씨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수진 씨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어머, 수진 씨, 여기서 뭐 해? 어머나 여기서 만나네요. 언니들 반가워요.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궁금해했어요. 이분은 누구셔? 그때 수진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이분은 아버님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정말 고마우셔서 선물로 옷 한 벌 사드리려고 왔어요. 마치 제가 가정부나 집안일 도우미인 것처럼 소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수진이 정말 세심하다. 시아버님까지 챙기고 효부네. 진짜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 친구들이 수진 씨를 칭찬하는 동안 저는 그냥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됐어요. 친구들과 수진 씨는 자신들끼리만 대화하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수진 씨, 요즘 어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좀 복잡해요. 시아버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맞아, 아무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 외로우시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배치했어요. 옥순 씨는 여기 앉으세요. 가족들과 살짝 떨어진 자리였어요. 테이블은 같지만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위치였어요. 아버님, 현우 씨 회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요즘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진 씨가 의도적으로 가족 내부 얘기만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교묘했던 건 아이들을 이용한 거였어요. 손자 지훈이에게 선물을 사다 줬더니 어색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아, 전 괜찮아요. 지훈아, 할아버지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고맙게 받아야지. 수진이가 재빨리 끼어들며 말했어요. 지훈아,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거기다 동네에는 더 교묘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다행이긴 해요.
하지만 요즘 이상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아직 정정하시다 해도 순간 판단이 흐려지실까봐 걱정이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거였어요. 가장 악랄했던 건 태석 씨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였어요. 아버님, 옥순 씨 덕분에 정말 마음이 놓여요.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옥순 씨, 우리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태석 씨 앞에서는 저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수진 씨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옥순 씨,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뭐려? 아버님과의 관계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있잖아요. 옥순 씨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옥순 씨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수진 씨가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아버님이 부자신 거 알고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태석 씨가 부자셨구나. 저는 그때까지 그냥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알지도 못했고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 아버님을 정말 위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특히 우리 아버님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아요. 이런 반응들 때문에 아버님이 말도 못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옥순 씨가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아버님도 좋고 저희도 편해질 것 같은데요. 모든 말을 태석 씨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수진 씨 말을 듣고 보니 태석 씨와 난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게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손님들 시선이 다 의심스러웠어요. 태석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잘 모르셨어요. 수진 씨가 워낙 교묘하게 했거든요. 결국 저희 몸과 마음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혼자 가게에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극에 달한 거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해 주셨다고 했어요. 태석 씨가 급하게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현우 씨 가족도 함께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수진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님, 결국 이런 일까지 생기네요. 옥순 씨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신경 쓰이고 아이들에게도 누구라고 설명하기 힘들고요. 태석 씨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아버님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옥순 씨도 병원까지 오시고 이게 정말 서로를 위한 일일까요? 현우 씨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옥순 씨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태석 씨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말했어요. 다 나가. 아버지, 내 말 안 들려? 다 나가라고. 태석 씨가 이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너희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현우 씨 가족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태석 씨가 문을 쾅 닫으시더니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옥순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그날 밤 태석 씨 눈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봤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그리고 차가운 분노였어요. 옥순 씨, 내가 모두 바로 잡을게요. 조금만 참아요. 그 목소리에서 뭔가 무서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태석 씨가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내일 저녁 7시에 수진이랑 집으로 와라.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다. 늦지 않게 오너라. 다음 날 저녁 현우 씨 부부가 왔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태석 씨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나 옥순 씨랑 결혼하기로 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가 무슨 소리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안 됩니다. 절대 반대예요. 뭐, 내가 옥순 씨랑 결혼하면 왜 안 되는데?
아버님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 가족은 어떡하고요? 태석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체면, 가족. 그래서 너희들은 옥순 씨를 그렇게 대했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옥순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수진아, 넌 언제까지 말끝마다 어머니한테 옥순 씨 할래? 버르장머리 없이. 수진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백화점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지? 병원에서는 또 뭐라고 했고. 태석 씨가 계속 말했어요. 옥순 씨가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괴롭혔으면서 이제 와서 니들이 나를 위한다고 가족 얘기를 하는 거냐? 아버님, 좋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하자. 태석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강남 아파트 내일까지 빼라. 네, 그 아파트 내 명의잖아. 너희 명의로 바꿔준 적 없다. 현우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와 아이들은 어디서 살아요? 그리고 매달 주던 생활비 700만 원도 이번 달부터 끊는다. 아버지, 너희 하는 행태를 보니까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힘없어지면 어떻게 할지 뻔하다.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옥순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는데.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와서 잘한다고. 늦었다. 아버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제 옥순 씨와 남은 노년을 함께 살 거다. 그리고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서 좋은 일에 쓰기로 했다. 너희는 여태까지 내가 해준 것만도 넘친다.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옥순 씨를 무시한 건 나를 무시한 거다.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너희한테 지원해 줄 수 없다. 수진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옥순 씨한테 사과해야지. 나한테가 아니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석 씨가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를 비니 조건이 있다. 앞으로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실 수 있겠냐? 네, 정말 잘하겠습니다. 좋다. 집은 그냥 둔다. 대신 생활비는 앞으로 하는 거 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함부로 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수진 씨는 정말로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한약 지어왔어요. 수진 씨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현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활비는 없어졌지만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는 선물도 챙겨왔어요. 저는 그로부터 3개월 뒤 태석 씨와 작고 예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지인분들만 모시고 스몰 웨딩을 했죠.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수진 씨가 직접 한복까지 준비해줬어요. 우여곡절후의 한 결혼이었지만 다행히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현우 내외는 아버지 눈치를 봐서 그럴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저를 어머니로 대해줬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엔 아들이 가실래요? 저희가 모실게요. 괜찮다. 너희도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태석 씨가 그날 단호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든든한 남편을 만나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이죠. 태석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태석 씨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반찬 가게도 취미 삼아 계속하고 있어요. 수진 씨네 가족과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고요. 완전히 진심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고 아이들도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줘요. 솔직히 말하면 든든한 남편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아들 내외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현실이 좀 씁쓸하긴 이제는 앞서가며 절 챙기네요. 동네 분들도 혼자 살아서 불쌍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좋은 분 만나서 부럽다고 하더군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시장에서 태석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그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한테는 1년에 몇 번 안부 전화나 받고 명절에 용돈 10만 원 받는 게 전부였을 테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사랑을 만났고 든든한 가족도 생겼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철도 없다. 체면도 없다. 그런 말들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수진 씨 무시도 견뎌야 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태석 씨가 끝까지 저를 지켜줬어요. 65세든 75세든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여성들은 나이 들면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데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물론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 건 맞아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태석 씨를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석 씨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더라고요. 나이도 외모도 돈도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태석 씨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요.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인생 끝자락에 찾은 사랑이지만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